안녕하세요 여러분, 민티런입니다. 민티런과 함께하는 30분 달리기 도전. 자, 2일차 트레이닝 보충 수업입니다. 2일차 트레이닝 모두들 잘 마치셨나요? 지금 들으시는 방송은 2일차 트레이닝을 마치신 분들을 위한 보충 수업이고요. 트레이닝에서 제가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추가로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충 수업 방송은 트레이닝을 하신 그 다음날 들으시면 좋고요. 달리기를 하시면서 듣는 게 아니고 걸으시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트레이닝을 하루는 달리고 그 다음날은 좀 휴식을 취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휴식을 할 때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걷기거든요. 걷기를 하시면서 저희 방송을, 지금 이 보충 수업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걸으시면 이 2회차 그 트레이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한 번 더 상기를 하실 수가 있고, 또 몰랐던 정보도 아실 수가 있게 되고, 걷기를 하실 때 좀 더 지루하지 않게 걷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걷기가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뭐 출근길이나 퇴근길, 등굣길, 하굣길, 뭐 일하시면서, 쉬면서, 공부하시면서, 혹은 뭐 주무시기 전에 들으셔도 좋고요. 언제든 여유가 있을 때 한 번씩 들어주시고, 또 2회차 보충 수업이긴 한데 다음에 또 까먹으면 기억이 잘 안 날 때는 이렇게 한 번 더 들춰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차 트레이닝이 시간이 기존의 1분에서 1분 30초로 30초가 늘어났습니다. 첫날보다. 여러분들 다들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이 30초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30초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30초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길게 느껴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면 30초 늘어났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힘들지 않고 뛸만하네, 뭐 30초 정도는 충분히 할만하네, 뭐 벌써 30초가 다 지나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이 30초라는 시간을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그 강도도 다르게 받아들이고 체감적인 길이도 좀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장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초반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이제 좀 가파르게 빠르게 성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희한하게 후반부 정도 좀 들어서부터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더딥니다. 좀 느리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초반에 성장이 조금 더디셨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트레이닝을 하시면 하실수록 후반부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분도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진짜 뭐 타고난 몸을 가지고 계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장이 굉장히 빠른 분도 계시고, 또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장이 굉장히 더딘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마다 어떤 체질, 체형, 여러 가지 뭐 환경, 그리고 그동안 해오셨던 다른 운동을 하셨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이 성장 곡선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다면 이 성장 곡선, 내가 가지고 있는 성장 곡선이 어떤 그림인지, 어떤 스타일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달리기는 우리가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리기에 있어서 나의 성장 곡선이 어떤지를 잘 파악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좌절하시는 분들도 가끔가다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중요한 얘기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장 곡선을 가지고 계시든지 간에 꾸준하게 하신 분이 결국에는 30분 달리기를 쉬지 않고 달리기를 성공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만 않으시고 계속 꾸준히만 하시면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30분 달리기를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걸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이 성장 곡선의 기울기나 어떤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치의 어떤 한계, 리미트 있죠.
이런 높이,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시면요,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서 꾸준하게만 했으면 다 성공을 했을 텐데, 남이랑 비교하면서 이걸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운동이든 달리기든 뭐 다른 어떤 거든지 간에, 특히 달리기에 있어서 얘기 드릴게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그거를 그냥 중간에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모든 달리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실 수 있겠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킵조게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30분 달리기 도전 정도쯤 되는 그런 정도 수준의 운동은, 제가 봤을 때는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못 하시는 분은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분도 없었다. 그것보다는 그냥 본인이 멈췄어요. 그 멈춘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일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학업 때문에 도저히 운동할 시간이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멈추신 분들 보면은 열등감이라든지 뭐 자괴감이라든지 자신감의 어떤 결여, 인내심 부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이제 한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2회차가 힘드셨다면 1회차를 다시 하세요. 그리고 나서 또 2회차 하시고요. 그래도 여전히 2회차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1회차를 또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성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30분 달리기는 누구나 다 성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진짜 이건 저를 믿으셔도 돼요. 걸으시는데 지장이 없으신 분 있죠? 건강상의 지장이 없으신 분은 30분 달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제가 속도는 얘기 드리지 않았어요. 쉬지 않고 30분 달리기는 속도의 어떤 속도 상관없이 걸으실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추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를 믿고 한번 끝까지 도전을 해보시고요. 30분 달리기를 성공하시는 그날,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성공하셨다면 더더욱이나 그날 진짜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어떤 벅찬 감동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시게 될 것이고, 특히 중요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 신뢰, 자존감, 이런 것들이 정말 완전 충전, 완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 얼마나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때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정말 인생이 바뀝니다. 달리기가 위대한 운동이다가 아니고요, 달리기 말고 다른 운동을 하셔도 사실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도전하시고 끝까지 그걸 꾸준히 하셔가지고 뭔가를 성공하셨을 때 그때 얻게 되는 그런 자신감, 자존감이 정말 엄청납니다. 제가 끝까지 계속 함께 할 테니까 저를 믿고 좀 같이 가주시고요. 이제 2회차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회차에서는 뭐 신체 건강, 다이어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 자세에 대한 훈련도 잠깐 했었는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체적인 얘기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죠. 심장에 대한 얘기를 좀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심장은 진짜 우리 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장기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심장이 멈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대장이 멈췄어요, 소장이 멈췄어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사실 소장, 대장 멈추면 죽긴 죽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만큼 심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이 굉장히 이제 크고 그만큼 중요한 장기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장이 뛰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심장이 안 뛰면 우리는 죽는 거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심장이 건강하면 우리 몸도 전체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심장은 운동을 통해서 더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특히 유산소 운동이 심장 건강에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많이 주고, 유산소 운동하면 대표적인 게 달리기다 보니까 심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 보시면 항상 달리기나 조깅 이런 게 있습니다. 마라톤이라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은 또 심장에 부담감을 좀 많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보다는 이제 가벼운 달리기, 조깅, 뭐 슬로우 조깅 이런 것들이 심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죠. 심장이 건강하면 아무튼 몸 전체가 다 그냥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자동차의 엔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좋으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성능이 좋아지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평생 사람의 뛸 수 있는 심장 박동수는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 심장 박동수가 다 차면 이제 꼴까닥 하고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의외로 이게 약간 많이 얘기하세요.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참 맞는 말 반, 틀린 말 반인데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평생 심박수가 정해져 있다. 사실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포유류들이 평생 한 10억에서 20억 회 정도 심장이 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뭐 30억 회 이상도 뛰기도 한다고 해요. 근데 30억 회 정도를 치면 만약에 안정시 심박수가 뭐 한 60 정도쯤 된다고 쳤을 때 아마 한 80에서 90세 정도까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평생 심박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 치고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심박수의 미니멈과 맥시멈 차이가 너무 커요. 막 20억에서 30억 이상 뭐 이러니까 10억 회 정도의 어떤 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신경 쓸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 내용들을 잘 보면 이 심장 박동 숫자가 결과지 이유가 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람들의 이제 어떤 특정 나이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을 거고 사람의 평균 심박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계산해 봤더니 뭐 이만큼 사람이 평생 이 정도 심장이 뛰더라. 근데 빨리 죽은 사람들을 보니까 심장 박동이 좀 빠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심장이 빨라서 사망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질환 자체가 심장이 빨리 뛰는 결과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증상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근데 이게 심장 박동 때문에 다 써가지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상당히 좀 오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리고 설상 이게 맞다고 쳐요. 진짜로 우리 몸이 뭐 진짜 무슨 몇 개 딱 쓰면은 죽나 쳐요. 그래서 뭐 30억 회 쓰면 죽어요. 그래서 29억 9,999만 9,999번 뛰고 한 번 딱 더 뛰면 사람이 꼴까닥 죽는다고 칩시다. 그렇게 된다고 쳐도 달리기를 하면 평소에 안정 심박수가 상당히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게 맞아도 좋은 거예요. 우리는 러너들은. 그래서 뭐 저는 달리기 추천드리고 다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허구한 날 달리기라는 경우 진짜 그리고 훈련도 엄청 빡세게 하시고 막 매일 달리시고 매일 달리는 거리도 엄청나게 멀리 달리시고 이러면은 심장에 부담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심장도 뭐 운동을 하면 강해지긴 하죠.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진짜 내 심장이 다른 러너들에 비해서 정말 강인하고 막 오랫동안 버틸 수 있고 막 그런지 아닌지는 뭐 진짜 아픈 상황이나 극단적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알기가 힘들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괜히 저는 이제 어쨌든 무리하게 운동하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심장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좋지 않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운동도 안 하는 것도 좋지 않고, 그래서 달리기를 하시면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평소 심박수가 낮으면 좋다라는 또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마라토너나 유명한 선수, 축구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의 안정시 심박수가 막 40이더라, 50이더라, 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해요. 많은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통계적입니다. 통계적으로 안정시 심박수가 낮으면 뭐 심근경색 같은 그런 어떤 그 심장 관련돼 있는
아니면 혈관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질병의 발병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유병률이라 해야 되죠. 뭐 그런 것도 좀 낮게 나오고 또 수명도 좀 많다. 이런 게 통계학적으로 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나쁘진 않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비정상적으로 낮은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심하게. 근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정시 심박수가 낮은 편인데 이게 약간 들쑥날쑥하신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안정시 심박수가 50인데 어떤 날은 재봤더니 한 70 나오고요. 어떤 날은 50 나오고요. 어떤 날은 40 나요. 그러니까 이게 균등하게 50에서 55, 53, 뭐 48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괜찮은데 분명히 평균을 따지면 50이긴 한데 이게 약간 들쑥날쑥한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 건강이라는 것이 뭔가 변화의 차이가 크면 건강에 어떤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 심박수를 보실 때는 딱 한 번 재보고 와, 내 심박수 낮네, 나 건강하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쭉 한번 측정해 보시고요. 그 변화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거의 없이 비슷하다면 지금 보시는 그 안정시 심박수를 본인의 안정 심박수를 보셔도 되지만 뭔가 편차가 크다라고 한다면 그 평균치를 본인의 안정 심박수라고 생각하시면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중요하다는 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심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일종의 펌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혈액이 우리 온몸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도달을 하고 또 빨리 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펌프를 엄청나게 강하게 펌프질을 하면 됩니다. 세게 꽉꽉 하거나 아니면 빨리 펌프질을 하는 거죠. 빨리 하거나 아니면 이 혈액이 지나다니는 통로 뭐죠? 혈관이잖아요. 혈관이 넓고 깨끗하면은 또 많이 가겠죠. 혈액이. 그런데 달리기를 하시게 되면 이 펌프였던 그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능성이 굉장히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더 강해지고 필요할 때 우리가 진짜 많은 혈액이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도 심장이 강하게 펌프질을 해주면서 이렇게 막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진 거죠. 무리한 상황이 왔을 때도 심장이 버텨준다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같은 거나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안정시에도 내뿜는 혈액의 양이 기본적으로 40%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하고 있지 않아도 심장이 이렇게 한번 이렇게 쪼아줘서 혈액을 보낼 때 꽉 이렇게 펌프질을 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강하게 안정시에도 강하게 하다 보니까 혈액의 양이 많이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심장 박동이 많이 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분당 몇 리터의 혈액을 갖다가 몸으로 보내야 되는데 심장이 약하면 많이 뛰는 수밖에 없고요. 심장이 한 번에 쥐어짤 때 이제 꽉 하면서 훅 보낼 수 있게 되면은 심장 박동이 많이 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안정시 심박수가 그런 운동 많이 하신 분들이 좀 낮은 겁니다. 뭐 그렇습니다. 심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리고 심장과 이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이 뭐 혈관과 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달리기라면 일단 혈관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혈액도 굉장히 효율성이 증가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혈액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면요. 혈액은 도대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혈액도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운동에 있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일단 수분을 전달해요. 혈액도 수분이 상당히 많은 양의 수분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영양소를 이 혈액이 운반을 해줍니다. 그리고 산소도 그렇고요. 노폐물, 이산화탄소도 포함합니다. 이런 노폐물들도 혈액을 통해서 다시 걷어들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체열을 전달합니다. 혈액이 하는 역할 중 하나가 열을 전달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이런 데서 이렇게 열을 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서 손발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도
이제 이 혈액이 같이 해줍니다. 체열을 전달하는 직접적인 역할을 이게 해줍니다. 그렇게 되고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 혈액의 어떤 그 효율성, 아까 얘기 드렸던 그 영양소를 운반하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효율성들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특히 이제 산소를 운반하거나 영양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뛰어나지다 보니까 달리기를 할 때도 조금 더 유리해집니다. 같은 양의 혈액을 보내더라도 더 많은 산소와 더 많은 에너지를 같이 운반해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액 건강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혈관도 이제 중요합니다. 혈액의 지나다니는 통로가 혈관입니다. 이게 약간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로가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트럭 같은 배송하는 그런 택배 차량 같은 게 있다고 쳐요. 혈액이 일종의 차량이고요. 그리고 혈관은 도로입니다. 혈액인 차량이 성능이 좋고 공간이 넓고 엔진이 좋고 그 다음에 그런 차량이 많으면 많은 양의 뭔가를 운반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쳐도 만약에 혈관이 좁다, 길이 좁으면 한 번에 지나다닐 수 있는 차량의 숫자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약간 제약이 좀 생깁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 혈관이 좀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타고난 혈관의 어떤 사이즈, 이 폭, 혈관이 좀 넓으냐 좁으냐는 운동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약간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혈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응고가 된 게 혈전이고, 응고되는 이유는 또 굉장히 많아요. 지방이라든지 먹는 것 때문이기도 한데, 아무튼 혈전이 이제 혈관에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혈관의 혈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파이프 같은 걸 매설해 놔도 그런 거 보지만 한 군데 쌓이기 시작하면 거기부터 계속 걸려요. 이렇게 혈액이 지나다니다가 한 군데가 조금 쌓이잖아요, 혈전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혈전이 쌓였던 부분에 계속해서 걸리고 하면서 거기가 점점점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혈관을 거의 막다시피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우리 뇌로 가는 혈액이 제대로 가지 못해서 사람이 하면서 뒷머리 잡고 쓰러지는 그런 것들 많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혈관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어주거나 넓혀주는 시술들 같은 것들을 해서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달리기를 하게 되면 혈액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잖아요. 빠르게 흐르면서 혈전이 쌓이는 것들을 조금 더 막아주고, 그 다음에 융해가 되는 것들의 속도도 조금 더 빨리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뭔가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것들이 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미있는 게 있는데, 아까 혈액에 응고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드렸잖아요. 지방이 많거나 노폐물이 많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먹는 걸 좀 신경 쓰게 돼요. 신경 쓰다 보니까 운동하시는 분들이 혈액이 좀 깨끗한 편인데, 왜 그러냐면 제 건강을 생각하는, 항상 건강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달리기를 좀 더 내가 더 건강하게 하고 잘하고 싶고, 나중에는 이제 기록도 좀 도전하고 싶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것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혈액도 굉장히 건강해지는 그런 이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전도 덜 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혈관 중에 여러분 모세혈관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모세혈관은 이제 우리 신체 끝부분이나 이제 큰 동맥, 정맥이 지나다니지 않는 그런 작은 곳에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이렇게 뻗어 나가 있고요. 거길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혈액이 거기를 가서 에너지도 운반하고, 그 다음에 노폐물 같은 것도 걷어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이 재밌는 게 유산소 운동, 그 중에서 달리기,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모세혈관이 조금 확장되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게 또 아닌데요 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도 있긴 하지만, 또 어떤 논문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늘어나더라, 아니면 나이가 들다 보면 우리 모세혈관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그런데 달리기를 하고 유산소 운동 계속 하다 보면 이 모세혈관이 줄어드는 걸 좀 막아주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결론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모세혈관이 어쨌든 운동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나이에 있어서도. 그러다 보니까 모세혈관이 좀 많으면 아무래도
에너지, 산소 잘 공급할 수 있게 되고 노폐물 잘 걷어들이고 하니까 우리 몸이 전반적으로 좀 건강해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마라톤 대회 나갔을 때, 몇몇 마라톤 대회 나갔을 때 아주 오래전인데 그때 그런 걸 해주는 곳이 부스가 있었어요. 몸에 있는 손가락이나 이런 데 신체의 말단 부위에 모세혈관을 이렇게 찍어주는, 그래서 얼마나 모세혈관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측정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 곳도 있거든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이런 모세혈관이 달리기를 할 때도 중요하니까요. 왜냐하면 근육 안에 곳곳에 뻗어 있는 게 거기에 모세혈관들이 이렇게 쫙 퍼져 있고요. 거길 통해서 우리 근육에 있는 뭐 에너지를 뽑아다 쓰기도 하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달리기를 하시다 보면 모세혈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달리기 진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2회차 때 얘기 드렸던 부분이 이제 지방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이게 이제 다이어트랑 직접적인 관련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은 인간의 생존에 정말 필수였습니다. 지방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가 생존을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생존의 필수템, 최고의 필수템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뭔가를 먹잖아요.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뱃속에서 소화가 돼가지고 배설이 되고 그 다음에 소화되면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이 에너지를 우리가 활동하는 데 쓰죠. 뭔가 활동하는데. 그런데 이 에너지 중에 잉여 에너지를 만약에 우리가 그냥 배설을 해버린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이제 죽어버릴 겁니다. 굶어 죽어버릴 겁니다. 몸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은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잉여 에너지를, 남아있는 에너지나 아니면 잉여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분량의 어떤 영양소 이런 것들을 장기간 보관하는, 진짜 압축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 우리 몸에 발달이 됐습니다. 일종의 압축 파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양소를 압축해가지고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이걸 보관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지방을 어디다 보관하느냐? 우리 몸에서 가장 어떤 최적이라 될까요? 그 볼륨이 가장 큰 곳이 어디냐면 이 지방을 가장 많이 저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빼다가 쓸 때 효과적으로 빼다 쓸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 복부와 허벅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무래도 살찐 분들이 많고 먼저 찌고 막 빼기도 힘들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복부 쪽과 허벅지 쪽이 가장 지방을 저장할 때 많은 양을 알차게 저장을 할 수 있고요. 빼다 쓰기도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딱 몸의 중심부에 있잖아요. 뭐 손가락, 발가락에 지방이 쌓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이제 살이 찌는 거죠. 살이 좀 찌는 겁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이제 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지방을 좀 이제 빼는 것에 가까운데 달리기를 하면은 사실 지방을 먼저 쓰지 않아요. 우리가 달리기를 이제 시작했다 쳐요. 시작하면서 달리기를 했어요. 달리기를 하면 처음엔 달리기 할 때 쓸 필요한 에너지를 당을 만들어서 그걸 에너지를 만드는데 이 당을 만들기 위한 그 에너지를 영양소를 어디서 뽑아 쓰냐면 우리 근육 안에 있는 글리코겐이라는 애를 가지고 옵니다. 얘를 가지고 와서 당으로 이제 합성시켜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달리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글리코겐을 그 근육에서 계속 빼다 쓰는데 이제 이 사람이 주인이 계속 뛰는 거예요. 조금만 뛰고 말 줄 알았는데 계속 뛰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이래.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계속 빼다 쓰면 나중에는 부족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글리코겐은 우리 근육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 뇌에서 쓰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우리가 사고를 하고 생각하고 뇌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게 이제 글리코겐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 뇌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 두뇌를 지키기 위해서 글리코겐을 계속 쓰는 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 뇌가 멈추면 진짜 이건 죽어요. 심장과 뇌가 멈추면 그냥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 글리코겐을 계속해서 빼다 쓰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마라톤 대회 같은 거 보시면 간혹 이렇게 마라토너가 뛰다가 갑자기 풀썩 쓰러지는, 정신은 봤을 때 눈은 뜨고 있고 정신은 살아있어요. 분명히 살아는 있는데 이상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눈만 뜨고 이렇게 결승선을 보고 있는 뭐 그런 영상들을 예전에 보신 분들 좀 계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두뇌가요, 너무 글리코겐과 이 두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뛴다고 이 사람이 다 써버리게 되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두뇌에 공급될 수 있는 영양이 이제 없어지게 돼서 두뇌가 스탑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몸을 셧다운 시켜버립니다. 몸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두뇌가 강제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물론 이것도 의지력으로, 강한 의지력으로 뚫어버리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러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고, 우리 두뇌가 우리 몸을 스탑시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스탑시키는 게 아니고, 야, 나 너 더 이상 여기서 에너지 더 뽑았으면 뇌가 쓸 에너지가 없어. 이제 그럼 우린 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우리 몸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더 이상 너 움직이지 마. 하고 셧다운 시켜버리고 사람이 그냥 갑자기 푹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뇌를 지키기 위한 우리 몸은 본능적인 걸 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글리코겐을 계속 쓰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몸은. 달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글리코겐을 뺏어 써요. 왜냐하면 글리코겐은 빨리 뺏어 쓸 수 있거든요. 이걸 근육에서 빨리 뽑아서 빨리 당으로 전환시켜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글리코겐 쓰는데 점점 지방에 있는 지방을 꺼내서 이걸 조금씩 이제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지방은 에너지 전환하고 분해시키고 전환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일단은 지방을 써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달리기를 시작하면 지방을 바로 쓰지 않고 30분이 지나야 지방을 이제 쓰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주 엄밀하게 보면 그렇진 않아요. 뛰자마자 지방을 쓰긴 씁니다. 그런데 그 양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처음에 글리코겐이 굉장히 많고 처음에 지방을 천천히 쓰는데 점점 글리코겐의 양은 줄어들고 지방의 사용량을 점점 늘립니다. 두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기간 비축되어 있는 에너지를 이제 하나씩 뽑아서 쓰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글리코겐의 사용량과 지방의 사용량이, 글리코겐은 점점 낮아지고 지방의 사용량은 높아진다고 했는데 요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있겠죠. 요게 언젠가 하면은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한 20분에서 30분 사이. 더 빠른 사람도 있고 더 늦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한 뭐 25분, 30분, 20분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퉁쳐서 보통 30분. 30분이면 역전됩니다. 지방의 사용량이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 뽑아 쓰는 것보다 더 많아지는 역전이 생기는 것이 30분입니다. 자,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보면 많은 뭐 의사분들이나 트레이너, 코치 하신 분들이 30분 이상은 달리셔야 됩니다.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적어도 이 두 개 지점이 만나는 지점은 돼야, 그 우리 옛날에 저기 그런 거 면적 있죠. 그래프 면적 구하고 막 하셨잖아요. 그거 비슷하게라도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초반에 한 10분만 깔짝하다 그만둬 버리면 지방 사용량은 별로 없는데 글리코겐 사용만 많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당장 빨리 뽑았을 수 있는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이 없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몸이 빨리 보충하기 바랍니다. 이거를. 그래서 막 먹고 싶어져요. 뭔가를. 빨리 먹어야 빨리 근육에 다시 이걸 글리코겐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뭐 먹고 싶냐? 탄수화물. 왜냐? 탄수화물이 글리코겐 만드는데 절대적인 또 영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막 먹고 싶죠. 빵 먹고 싶고 밥 먹고 싶고 뭐 이제 음료수 같은 거 먹고 싶고 막 그렇게 됩니다. 탄수화물 막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30분 이상을 하게 되면 탄수화물이나 탄수화물을 이용한 만들어진 글리코겐도 쓰지만 지방도 그만큼 많이 쓰게 되니까 뭔가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보강하기 위해서 먹는다 하더라도 일단 지방을 많이 썼으니까 다이어트의 효과가 좀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0분이라는 게 중요하고, 왜 제가 30분 달리기 도전이라고 30분 달리기 만들었고, 진짜 거의 십몇 년 동안 제가 예전에 앱 만들 때도 그랬고, 뭐 만난 사람마다 30분 달리기를 먼저 하세요, 30분 달리기를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이 30분이라는 시간이 가지고 있는 그 대표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일단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방과 글리코겐의 어떤 탄수화물의 사용의 어떤 접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현대인들, 직장인들이나 현대인들, 학생분들이 가장 시간을 투자하기에 여유가 좀 생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매일 2시간씩 운동하세요.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매일 30분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30분 달리기 하세요 하면은 달리기 하러 나가는 시간, 왔다가 좀 씻고 하는 시간 다 합쳐도 1시간 정도 좀 되니까 충분히 운동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심리적 저항선이 가장 적었던 게 30분입니다. 1시간을 처음에 뛰자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부담감을 가져요.
근데 30분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요만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30분 달리기를 항상 강조하고,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민트런 30분 달리기 도전도 30분인 이유가 요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왜 30분이지? 1시간도 아니고 왜 30분이지?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그게 궁금증이 좀 풀리셨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방 요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달리기 끝내고 나서 쿨다운 시간을 가지고 쿨다운 때도 걸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걷는 것도 다음에 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트레이닝이 나오겠지만, 애프터번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운동을 좀 하고 나면, 특히 고강도 하면 더 효과가 좋은데, 아무튼 운동을 하시고 나면 일정 시간 동안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그 칼로리의 소모량이 운동을 하고 난 직후에는 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하고 나서 멈추면 굉장히 아까워요. 그 시간, 애프터번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정말 아까운 시간을 버리시게 되거든요. 근데 애프터번 시간 동안 최소한 걷기라도 하시거나 다른 운동을 조금 하시면, 그러면은 일반적인 걷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칼로리를 소모하실 수 있고, 그 얘기는 뭐냐? 30분 달렸는데 예를 들어서 5분을 더 쿨다운 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는 35분 달린 거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 사용량이 줄어들지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걷기를 하시면 최소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방을 더 많이 쓰게 되고 다이어트 효과가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시간, 2시간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힘듭니다. 엄청나게. 또 이상이 생겨요. 너무 과도한 에너지를 써버리게 돼가지고 굉장히 또 문제가 커지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건 30분에서 1시간 요 정도 시간 사이를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와 페이스 부분인데요. 일단 대부분 우리는 속도라는 개념이 좀 익숙하죠.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맞나요? 네, 맞네.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시간에 어느 정도 거리를 가느냐요. 자동차로 본다면 시속 100km per hour라고 한다면 per hour니까 1시간 동안 100km를 이동할 수 있는 속도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달리기라는 사람들은 속도라는 개념을 쓰지 않고요. 페이스라는 개념을 씁니다. 페이스는 반대예요. 단위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가 저 7분 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그건 뭐냐면 단위 거리는 1km거든요. 1km를 이동하는데 7분이 소요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걸 알고 계시면 좋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달리기를 계속 하시게 된다면 속도라는 단어보다는 페이스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보시게 될 거라서 이 페이스 개념은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일을 쓰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해외 자료 찾아볼 때 아니 이 사람 페이스가 왜 이렇지? 이상한데? 엄청난데? 뭐 이렇게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마일 마일 개념인 경우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것들은 해외 자료 찾아보실 때는 네, 한번 마일인지 킬로미터인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요런데 왜 그러면은 속도를 안 쓰고, 속도가 훨씬 더 우리가 학교 때부터 학생 때부터 배우던 개념인데 왜 그 익숙한 속도를 안 쓰고 페이스를 쓸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달리기는 빠르지가 않아요. 자동차만큼 빠르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 개념을 쓰게 되면 그 격차를 알기가 너무 힘듭니다. 속도가 1km/h 차이 나는 거는 실제로 달리기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큰 차이거든요. 근데 숫자로는 1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 차이를 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페이스를 쓰게 되면 이 차이를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게 시간으로 표시되니까 감각이 좀 생깁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경우에는요, 기록을 굉장히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1km를 페이스를 7분으로 페이스로 달렸어요. 근데 이제 10km를 7분 페이스로 달렸어요. 그럼 제가 20km 달릴 때는 몇 분이 걸릴까? 이런 것들 계산을 머릿속에 좀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페이스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속도와 페이스라는 단어를 같이 혼용해서 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개는 그냥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빠르기를 나타낸다는 거에서는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속도와 페이스에 대해서는
제가 좀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제가 예전에 만든 게 있습니다. 민트론 유튜브 채널 가셔가지고 속도 페이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런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하나 뜰 거예요. 속도 페이스가 어떤 개념인지 설명하는 그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쉽게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 영상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제 2회차에서 좀 얘기 드렸고, 마지막에 제가 2회차에서 한 가지 더 얘기 드린 게 있는데, 중간에 이제 점점점 시간이 늘어나다 보면 달리기를 할 때 제가 분명히 편안하게 뛰라고 했는데 꼭 말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편안하게 뛰라고 했는데 뛰다 보니까 사실은 나도 모르게 속도가 빨라지고 막 재밌어서 빨라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싶어서 그냥 빨리 달리시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막 옆구리 아니면 막 어떤 명치 부분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갑자기 막 땡기고 아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무리한 운동했을 때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하실 건데, 이런 것들이 생기셨을 때 해결 방법, 왜 생기는지랑 해결 방법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생기는 이유는 이제 횡격막 쪽 문제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근육을 씁니다. 하나는 흉근이라고 해서 가슴 쪽 근육. 가슴이 이렇게 근육이 열어주면서 볼륨을 늘려주면서 폐로 공기가 들어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횡격막이라고 해서 폐 바로 아래쪽에 막이 있습니다. 이 근육입니다. 이 횡격막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또 동시에 가슴이 열리고 하면서 이제 폐 쪽을 이렇게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쪽으로 산소가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횡격막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근육은 사실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달리기를 하고 또 너무 가쁘게 호흡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횡격막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육이니까, 얘도 근육이니까. 근육에 무리가 와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근육에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막 옆구리 아프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손 어디를 눌리면 좋아져요. 이런 거 아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빨리 페이스를 늦추세요. 지금 무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몸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으로 뛰고 있다는 증거니까 일단 페이스를 늦추시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를 늦추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멈추세요. 그러고 나서 호흡을 크게 하세요. 약간 복식 호흡 있죠? 가슴과 배가 동시에 나오는 복식 호흡을 굉장히 크게 이렇게 몇 번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러면 이 횡격막 부분과 연결되는 근육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좀 괜찮아져요. 나는 멈추기 싫어요. 페이스 늦추기도 싫어요. 난 죽어도 뛰면서 할래요. 이렇게 하시면 뭐 뛰면서도 호흡을 크게 하시면 나아지긴 하는데 웬만한 페이스 좀 늦추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솔루션은 뭐다? 호흡을 크게 하시면서 근육을 좀 릴렉스 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저희 이 30분 달리기 도전 하시다 보면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실 텐데 그때도 호흡으로 이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뭐 얘기하다 보니까 아이고 시간 많이 얘기했네요. 네, 꽤 긴 시간 얘기를 드렸는데 모쪼록 지금 이제 2일차를 끝내셨습니다. 여러분 2일차 끝내셨는데 이게 진짜 시작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2회차까지 하셨으면 그래도 꽤 많이 하신 겁니다. 잠깐만요. 물 좀 마실게요. 2회차까지 끝내셨으면 진짜 고비는 넘기셨어요. 그래서 3회차, 4회차, 5회차 정도까지만 가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쭉 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갈등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 이거 진짜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지금 1분 30초 어떻게 달릴 것 같은데 나중에 막 5분, 6분, 7분 어떻게 달리지? 계속 불안하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진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동안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봐왔는데 다 됩니다. 얘기 드린 것처럼 급하게만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아니 뭐 조금 느릴 수도 있죠. 3회차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특정 회차를 뭐 반복하다 보니까 30분 달리기 하는데 반년이 걸리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성공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중요하죠. 그리고 30분 달리기 성공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 드렸죠. 그 성장 곡선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때보다 갑자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달리기에 있어서 성장 곡선이 어떤지 모르죠. 왜냐하면 처음 달리니까. 모르는데 이게 나는 안 되는 거라고 단정을 지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끝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보시면
딱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와, 진짜 나는 하면 되네. 내가 하니까 되는구나. 나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정말 가지시게 될 거고, 이 생각이 달리기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인생 전체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던 일을 하시던 뭘 하시던지 간에 그 지금의 30분 달리기를 성공하셨던 그 기억이 평생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받쳐줄 겁니다. 이건 제가 정말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저를 믿으신다면 여러분 옛날 드라마에 나왔던 것처럼 믿으신다면 15회차까지 한번 저랑 같이 쭉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갑자기 광고가 길었네요. 오늘 또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3회차 잘 진행하시고 3회차 끝나고 나서 또 3회차 보충 수업에서 또 즐거운 얘기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3회차 트레이닝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